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직권의 변화와 영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각 변동과 변동대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지. 그래서 이들이 일단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와 종류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이 변동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위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지각 변동이랑 뭐라고 나와 있어? 지각이 변형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 그리고 이제 조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산 운동을 너희가 오른쪽 아래 용어 설명으로 좀 보시면 자, 습곡산맥 등을 만드는 어떤 지각 변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뭔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 즉 대륙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수평 방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뭐야? 수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조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옆으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조산 운동. 수평 방향. 알겠어? 그래서 이 조산 운동이라는 거는 여기 용어 정리보다 따로 적어놓으면은 그러니까 대륙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면은 땅이 휘어지기도 하고 그때 그 휘어진 산맥을 우리는 습곡산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때에 따라 땅이 막 끊어지거나 하는 단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구체적인 예시로 지금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얇겠죠 두께가 얇은 데서 이제 뚫릴 수가 있는 거야. 이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분출하는 현상으로서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들을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화산가스 그리고 화산 쇠설물 그리고 용암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옆에 짜투리 오른쪽 보시면 화산가스에는 대부분이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황 같은 기체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화산가스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직권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배웠었지? 기권이다. 수증기로 위로 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는 절대 육지에 있는 물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 화산가스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도 또 기여하겠고 화산 쇠설물은 이제 암석이라고 보면 돼. 얘는 말 그대로 기체죠. 얘는 기체 상태라면은 이 화산 쇠설물은 고체들, 파편이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암석 덩어리, 근데 이 암석 덩어리를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제일 작으면은 우리 분진이란 얘기 들어봤지? 분진이 아주 작은 미세 입자들이거든. 가루들.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것들 가루가 날릴 때 우리 분진이 많이 날린다. 공사 현장 가면은 뿌옇게 가루 날리는 걸 분진이 날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하얀 가루들처럼 있는 게 화산진. 조금 더 알갱이가 크면은 우리 잿덩이라고 할 때 우리 화재 현장 남아 있는 거 그런 것처럼 화산재. 그리고 이게 덩어리가 조금 더 이제 돌멩이처럼 커지면 화산력이라고 하고 돌멩이보다 조금 더 큰 바위 수준이 되면은 화산암괴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 얘는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암은 이제 우리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기체가 빠져나간 나머지를 용암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폭발하기 전에는 마그마라고 하는 거고 폭발하고 나서는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용암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지진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지진파로 방출이 되는 것으로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옆에 짜투리 2번을 좀 보시면 요거 알아놔야 돼. 정확하게 진원과 진앙인데 진원은 실제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의 원인. 즉 실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지점인 거야. 그럼 당연히 지하 깊은 곳에 있겠죠. 그래서 진짜로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지진파가 방출이 되면서 지표면으로 올라오겠지? 그럼 지표면에서 처음으로 관측된 지점이 있겠죠? 거기를 뭐라 그러는 거야? 바로 위의 지점을 바로 위에 진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물론 관측선이 이 옆에 떨어졌을 수 있겠지만 실제 바로 위. 딱 그대로 올렸을 때. 그래서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이 바로 진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관측소가 만약에 여기 옆에 있었어. 그럼 A에서 이 진앙이
이게 쭉 전달이 돼가지고 내가 측정을 하는 거지. 더 멀리 있는 관측소면은 더 나중에 측정이 되는 거고. 알겠어? 진원과 진앙의 용어에 대한 정리 반드시 해두시고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요거야. 지각 변동 일으키는 내부 에너지 원이 바로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 밑줄 한번 그어두세요. 지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이런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거고,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인이 뭐였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었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복습해 주는 거야. 머릿속에 계속 넣으세요. 이 방사성 원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거든. 그들은 너무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핵융합의 반대가 뭐겠어? 핵분열이겠지. 핵분열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그 에너지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얘기를 해. 화산이 활발하면은 화산대, 지진이 활발하면은 지진대. 알겠어? 근데 너희 교재를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여기 지금 빨강 파랑이 잘 구분이 안 되죠? 너희 교재를 봤을 때 빨간 영역의 화산대보다 파란 영역의 지진대가 더 넓은 거 보여요? 더 많지? 그치?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 화산이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지진도 같이 일어나.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막 울산이나 이런 데서 지진 자주 감지되잖아. 그때마다 화산 터졌니? 아니잖아. 자, 근데 그 영역이 대체로 어때요? 일치하죠? 그리고 넓은 영역이 아니라 뭔가 띠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지. 뭔가 느낌이 어느 영역 전체라기보다는 어떤 경계 느낌이 좀 있죠? 이 경계에서 뭔가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느낌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얘네 대체로 일치한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어디에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 판의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돌하고 멀어지고 스쳐 지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거든. 그럼 도대체 판이 뭔데요? 자, 판이라는 건 쌤이 지난주에 얼추 가볍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 지구의 가장 바깥쪽 딱딱한 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 근데 밑에서 이제 판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볼 거고, 쉽게 말하면 이제 어쨌든 쌤이 아까 조산운동을 대륙의 이동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바다 밑에도 어쨌든 땅이잖아. 바다 밑에 땅들도 쌤이 대륙이라고 표현을 한 거일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육지인 곳과 바다인 곳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 밑에 딱딱한 어떤 판이 있어서 그 판 위에 대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판 위에 바다도 있고 한 거예요. 근데 판은 실제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여.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일단 이 지도 먼저 설명 좀 해보면 환태평양 지진 때라고 해서 얘들아 환이 고리 환자예요. 고리 환자라는 거는 태평양 주변이 지금 고리 모양으로 변동대가 발달한 거 보이죠? 그래서 태평양 주변이라는 뜻으로 환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태평양 주변이 가장 변동대가 어때? 발달해 있어. 실제로 화산도 대부분이 지금 이 태평양 부근에서 발생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태평양 지진대를 뭐라 부르냐면은 불의 고리라고 불러. 불의 고리. 고리 환자라고 했잖아. 불의 고리 써놓으면 좋아요. 자, 불이라는 건 그만큼 화산이 활발하다. 그래서 이 태평양 주변, 즉 고리 모양에서 불의 고리라고 불릴 만큼 대부분의 화산이 발생한다는 거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어디냐면은 여기 인도 있죠. 여기 인도가 있고 인도가 여기 러시아 쪽에 붙어있는 이런 건데 원래 인도는 남반구에 있었어. 지금 북반구에 붙어있죠. 러시아 쪽에. 원래 남반구에 있던 게 이동을 해서 점점 위로 올라와가지고 러시아 쪽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그러거든. 거기에 빵 하고 부딪힌 거야.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부딪히다 보니까 산맥이 높게 솟아오른 거지. 그게 바로 히말라야야. 알겠어?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알프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식으로 생겨났다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해령이라는 것도 이따가 배울 건데 여기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 해령이라고 있죠. 이 령이 우리 대관령 이런 얘기 들어봤지? 령이라는 게 산맥령자야. 근데 해령은 그럼 뭐겠어? 바닷속 산맥 약간 이런 뜻이지 바닷속에서도 뭔가 산맥처럼 뭔가 발달한 구조가 있어.
그게 이제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이랑 여기 태평양 동쪽, 동태평양 해령 이런 식으로 바닷속 산맥이 발달한 구조들도 어쨌든 지각 변동 때문에 나타난 거구나.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뒤에서 우리가 해령이 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얘들아, 태평양 주변부가 활발하다는 거랑 보통 대륙 내부보다는 대륙의 주변부가 많지. 그런 거 위주로 보면 돼. 자, 여기가 중요한 두 줄이거든. 화산활동이나 지진은 주로 어디? 밑줄거나 대륙 주변부. 즉 대륙 한가운데가 아니라 대륙 주변부. 그렇다고 대륙 내부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요. 주로 주변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줄 중요해. 지진이 있다고 해서 항상 화산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화산이 있으면 대부분 지진은 동반된다. 분출하면서 땅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인 변동대에 대한 거고,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판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판 구조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판 구조론이 일단 뭐냐면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지구의 표면 자체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 판들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이 상대적 운동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럼 상대적 운동이라는 건 뭘까요? 이동 방향이나 속력이라고 보면 돼요. 누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벌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옆으로 스쳐갈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운동하냐면, 봐봐. 여기 왼쪽 판, 오른쪽 판이 붙어 있었는데 얘 왼쪽으로 2cm, 보통 1년에 길게 가야 10cm거든. 1년에 한 2cm 정도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1년에 한 3cm 정도 간대. 그럼 얘네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 대륙들은 벌어지겠죠. 반대로 가잖아. 반대로 가니까 벌어져. 벌어진 곳에 물이 차올라. 그럼 바다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또 어떤 게 있냐면 멀리 있던 요 판은 오히려 얘랑 같이 생각해봐. 여기는 예를 들어 아시아고 여기 유럽이야. 근데 유럽에 있던 이 땅덩이는 왼쪽으로 1cm씩 오고 있어. 그럼 사이에는 원래 대서양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먼 훗날은 결국 두 개가 어떻게 될까? 만나겠지. 만나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야. 마치 아까 인도 대륙이 와서 붙은 것처럼. 그 안에 있던 이 바다는 소멸되고 산맥이 빵 솟아 오르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 여기 위에 있던 판은 옆으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얘네는 서로 부딪히거나 벌어지거나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스치면 안녕 하면 지나가는 거야. 살짝의 흔들림만 있는, 지진만 발생하는 이런 정도? 또 이런 것도 있어. 얘가 1cm씩 가거든? 근데 앞에 있는 애가 3cm씩 가. 그럼 같은 방향이지만 앞에 애가 더 빨리 가지. 그럼 그 둘은 결국 어떻게 될까?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요 앞에 있던 애는 2cm씩 가. 그럼 이 경우는 붙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얘네가 이제 아까 해령을 만들기도 하는 거고, 산맥을 만들기도 하는 거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진만 발생하기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지각 변동 나타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운동할 수 있을까? 우리 지각은 분명히 딱딱하잖아. 우리 직권에서 지각은 겉부분이 식어서 만들어진 거여서 딱딱해. 근데 멘틀 기억나나요? 멘틀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증가해. 온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고체였지만 녹아있다라고 했지. 그치, 유동성. 젤라틴처럼. 그럼 젤라틴처럼 푸딩푸딩하고 움직이고 있어. 그럼 푸딩푸딩 움직이면 위에 겉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도 충분히 갈라질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 우리가 고깃국을 식히면 위에가 기름이 굳잖아. 그치만 아래에서 휘저으면은 국이 흔들리면서 위에 기름층도 깨지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딱하게 굳은 기름조차도 깨질 수
있어. 자, 그러면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딱딱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판이에요, 판. 자, 어디를 해당하냐면 딱딱한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분. 멘틀의 겉부분의 일부는 식어서 딱딱하니까. 딱딱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암석권이야. 그래서 그 위에 내 지각이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 판도 이름이 대륙판 붙으면 돼. 그리고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이름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이 야들야들한 푸딩푸딩한 멘틀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연약하겠지. 그래서 여기를 연약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판을 절대로 지각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각과 상부 멘틀. 그래서 단단한 부분. 평균적으로 약 100km야, 두께가. 물론 대륙 부분 두껍고 해양 지각이 얇지만 보통 최소 이제 100km 정도. 알겠지? 왜냐면 실제로 높게 솟아있으면 아래로도 깊게 패요. 위아래가 약간 대칭이거든. 자, 이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 그걸 여러 개의 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연합권은 이제 그 아래 400km까지 저 아래 내해까지의 경계, 외해까지의 경계로. 그래서 얘는 부분 용융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얘네가 푸딩푸딩 움직이면은 그걸 이제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대류가 결국은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위에도 깨지는 거다. 위에도 같이 이동하는 거다. 실제로 이 멘틀이 뜨거운 애들 우리 아래로 가 위로 가? 위로 가요. 그럼 뜨거운 애들이 올라와. 뜨거운 애들끼리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와서 어디로 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얘네가 올라와서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여기 위에 있던 판들은 점점 옆으로 어떻게 될까?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위에서 식으면은 오히려 만나서 내려올 수 있겠지. 이렇게 만나서 내려오지. 그럼 얘네는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벌어지고 그리고 모여서 내려오고. 이해되나요? 그러는 과정에서 스쳐가기도 한다. 옆에서 스쳐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판의 구분은 지각의 종류에 따라서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고 상부 멘틀 일부면 해양판인데, 우리 지난주에 광물 부분, 지난주에 썼나? 아니다. 이거 안 했다. 해양 지각은, 나 지난주에 직권할 때 쌤이 잠깐 말했었어요. 그 다음 주에 배울 거라고 하면서. 해양 지각, 우리 도라도방, 제주도 생각하라 했지. 제주도 하면 도라도방, 구멍 송송 뚫려있는 그 돌들, 걔네가 현무암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우리 현무암, 지난 시험 범위에서 규산현 삼연체, 판상구조 해가지고 쪼개지던 걔네들. 그지? 걔네가 주로 해양판이에요. 해양 지각. 그럼 걔네는 판상이니까 너희가 생각해봐. 뭔가 압축돼 있는 이런 느낌이지. 우리 판상구조. 압축돼 있으니까 두께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밀도는 대신 어때? 그치. 밀도 큰 거야. 그래서 여기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요. 얇기 때문에 압축된 거야. 자, 대륙지각은 높이 솟은 만큼 두께가 두꺼워. 근데 얘네는 화강암질 암석이거든. 화강암. 우리 보통 건물들 보면 우리 계단 같은 데 보면은 점점점 찍혀있는 약간 회색 이런 느낌의 암석이 다 화강암이야. 알겠지? 걔네들 부피 되게 커. 그만큼 압축이 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어때? 작아. 자, 그럼 너희가 이제 이 밀도를 쌤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냐? 자, 해양지각, 즉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 우리 밀도 큰 건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아래로 가요. 그럼 만약에 이들이 만난 게 하나가 대륙판이고 하나가 해양판이랑 만났어. 그러면 누가 더 아래로 깔릴까? 해양판이 아래로 깔리는 거야. 만나면 해양판이 아래로 깔리고 대륙판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 누가 깔리고 자시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불쑥 솟는 거지. 그게 바로 히말라야야. 그래서 높게 솟은 거야. 인도도 대륙이지. 그 러시아도 대륙이지. 그 걔네 대륙이랑 만나서 누가 깔리고 할 게 없었던 거야. 또 너무 두껍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는 게 아예 안 돼요. 해양이랑 해양이 만나면 둘 다 밀도 큰 애지만 둘 중에도 더 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얇은 애니까 해양의 경우는 서로 만나도 깔고 깔리고가 가능해. 근데 대륙은 그게 돼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야. 너무 두꺼우니까 불쑥 솟은 거야. 그래서 안나푸르나가 굉장히 높은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판의 경계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판에 실제로 한 10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판이 이제 이름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유라시아 오른쪽 봐봐. 점선 보여? 여기 점선은 판의 경계가 약간 불확실해서 그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점선으로 표현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 책에도 혹시 여기 써있니 이거? 강의 팁이라고? 안 써있어? 아, 알아다. 여기 이 부분 있지, 점선. 점선은 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나온 적 많거든. 않아서 지각 변동이 거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걸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냈었냐면은, 점선으로 표현한 곳은 이동 방향과 속력을 자세히 모르는 구간이다 라는 표현이랑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랑 같을까? 다 다른 거야. 말 그대로 방향을 못 찾겠다는 거고, 얘는 경계가 여긴가 저긴가 이 얘기잖아. 이게 경계가 맞나? 약간 이런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표현으로 봐줘야 돼요. 너희 학교는 특히나 개념에 굉장히 충실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념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자, 지각 변동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 주로라는 얘기는 아닌 것도 있다 이거야.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판의 경계라는 거지. 어차피 아닌 거는 지구과학 1, 2학년 때 이과생들한테 나오는 거니까 공부할 거 좀 몰라도 되고요. 대부분 그럼 우리 아까 화산 때, 지진 때 그 판의 경계들이랑 서로 어때? 여기 불의 골이 보여? 우리 아까 그 변동대 띠들 이 경계랑 거의 다 일치한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아까 쌤이 설명했던 대로 이동 속도는 1년에 길어봤자 10cm야. 근데 이거 나름 큰 거야. 근데 지구 반지름이 6,400km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인도 대륙이 와서 붙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한 5,400만 년? 46억 년이라는 이 지구의 역사에서 이 판들이 이동해가지고 때때로 다 붙었다가 또 흩어졌다가 붙었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주기가 대략 5억 년이야. 그럼 벌써 5번도 넘게 계속 이동을 해왔다는 거지. 알겠어요? 실제 그래서 고생대 말에 우리가 지금 이 구성되어 있던 판들이 원래는 다 붙어 있었어. 고생대 말에 붙어 있었고 고생대 말 중생대 초기 때 그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분포를 이룬 거는 흰생대밖에 안 돼. 흰생대가 불과 5천 몇백만 년 전이잖아. 그래서 쌤이 아까 인도가 붙은 지 그만큼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판의 경계는 상대적인 운동 방향에 따라서 벌어지냐, 모이냐, 스쳐가냐. 크게 몇 가지? 3가지. 근데 벌어지는 거는 꼭 반대로 가야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지. 같은 방향이어도 앞에가 빠르면 벌어지는 거고 같은 방향이어도 뒤에가 빠르면은 붙는 거예요. 알겠지? 꼭 이동 방향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렇게는 안 돼요. 꼭 벌어진다는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어긋난다. 차라리 이 3가지로 보시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판의 경계 뚜렷하지 않은 곳의 경우는 지각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옆에 이 코코아 문제도 되게 단골로 나오거든? 비교하는 걸로. 지금 열원, 이 열원이 결국 뭐겠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지? 그럼 아래쪽에서 뜨거워진 우유는 위로 올라올 거니까 이걸 뭘로 비유하면 돼? 멘틀로 보면 돼. 그러면 애들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그럼 코코아 가루는 지각이에요. 틀려. 지각 아니야. 판이야. 근데 애들이 그치 멘틀 위니까 지각이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골라. 코코아는 지각이다 이 문제를. 절대 안 돼요. 알겠지? 코코아 가루는 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상승하는 우유가 그럼 멘틀 대류의 상승을 의미하겠고 갈라진 경계가 그러면 판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멘틀 대류의 원동력 아까 뭐라 했어요? 멘틀 대류 원동력이네. 판이동의 원동력 바로
멘틀 내류. 상승하는 그 멘틀. 그지? 자, 그럼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지.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식으면은 다시 압축이 되니까 밀도가 커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 원은 그럼 뭐다? 지구 내부, 그치? 에너지다. 그래서 이 원동력은 주로 우리가 이제 멘틀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럼 실제로 이제 이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물질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밀어내기 알지? 새로운 물질이 올라오니까 위에 있던 애들은 밀어내기 당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약간 빨려 들어간다라는 느낌 알죠? 실제 뭔가 잡아당기면 같이 슥 오는 그 느낌. 옆에 것까지 같이.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하강할 때는 약간 빨려 들어오는 느낌으로 쓱 끌어당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들도 이제 관여를 한다는 거지. 단순하게 멘틀의 이동뿐만 아니라 멘틀이 이동함과 동시에 판과 판끼리도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내려오게 되면 같이 딛고 내려오고 밀어낼 때는 같이 옆으로 약간 밀어내는 거고. 알겠어요? 방금 했던 얘기는 좀 어려우면 안 해도 돼. 자, 그럼 밑에 우리 개념 속속 1, 2, 3번만 일단 먼저 채워보고 뒷내용 가보자. 물만 좀 떠올게. 자, 1번의 순서대로 지구 내부, 2번에 변동대, 3번에 화산대, 4번에 띠. 2번에는 OXO, 3번에 OXXO. 그 다음 내용들은 환경계의 종류와 그때 이제 보여지는 지형들에 대한 문제야. 내용들이야. 그래서 환경계의 종류 일단 보시면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지? 자, 두 판이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발산, 수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거든. 발산은 퍼지고 증가하고 약간 숫자가 무한대로 가고 요런 걸 이제 발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로서 얘는 어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대? 멘틀의 상승부. 그래서
상승하다 보면은 결국은 새로운 물질들이 올라오는 거잖아. 새로운 물질들 올라오는 거 결국 마그마 올라와서 화산 폭발하는 거겠지. 그럼 아까 봤던 화산 쇠설물 같은 이런 암석 물질들도 막 올라오겠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물질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판이 생성된다. 자, 그리고 이제 보존형은 두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듯 어긋나요. 어긋나니까 새로운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겠어요? 안 되겠지? 얘는 상승하각 이런 것도 딱히 없어요. 화산도 있겠어, 없겠어? 화산 폭발 거의 없겠지. 스쳐 지나가면서 단지 지진만 발생하는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아까 발사하는 새로운 물질 올라오니까 당연히 화산도 대부분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지진도 당연히 발생해요. 자, 수렴형은 서로 가까워져. 서로 하강하다 보니까 판이 소멸돼. 소멸돼서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꽝 부딪히니까 얘도 지진은 발생하지. 근데 화산은 케바케야. 이거는 너희가 이거 세모로 케바케니까 이렇게 쓸게. 너희가 상상할 때 새로운 물질이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얘는 왜 화산이 폭발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 밑에 그림을 봐봐. 오른쪽. 자, 오른쪽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대륙판 있죠? 왼쪽은 뭐야? 해양판이죠? 얘 지금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어. 만났는데 우리 밀도 누가 크다 했죠? 해양판이 크죠? 해양판이 크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는데 어딜 쑤셔? 밑에 이 대륙판 아래, 그치? 막 마그마 있는 이쪽 아래쪽을 쑤시는 거야. 아래쪽을 쑤시다 보니까 녹은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면서 화산 폭발할 수 있는 거지. 누군가 아래로 깔리는 경우에는 화산이 폭발할 수 있어. 그 아랫부분을 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도 해양과 해양이 만났을 때도 해양 플러스 해양은 두께가 얇으니까 누군가 아래에 깔릴 수 있다 했지.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아래로 가면 돼. 그 과정에서 얘도 지금 아랫부분을 쑤셨죠? 터뜨렸지? 터뜨렸으니까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했지? 해저화산이 폭발해서 굳으면은 섬이 돼. 근데 그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호상열도거든? 이게 바로 누굴까?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근본이 없어. 원래 판이 아니야. 원래 판의 일부였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판의 일부에 속해 있죠. 우리는 유라시아판이라는 곳에 속해 있잖아. 근데 누구는? 일본은 그 옆에 나즈카판이라는 어떤 판이 유라시아판을 건드려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굳어가지고 생긴 섬인 거야. 호상 열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 할 때 열도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중국은 대륙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과학적인 거야. 대륙판이거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상 열도. 그럼 위에가 바다였으니까 굳으면 이게 호상 열도처럼 되기도 하는 거고. 또 여기 봐봐. 자, 여기 지금 대륙판을 밀다 보니까 화산도 폭발하는데 어쨌든 누군가 아래로 들어가면서 여기 이쪽은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살짝 이렇게 밀릴까? 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휘지. 그러다 보니까 밀리면서 얘도 스콕산맥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쌤이 세모라고 했던 이유, 그럼 둘 다 지금 화산 폭발했잖아. 그럼 세모라고 했던 이유는 화산 폭발 안 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언제냐면 여기 밑에 대륙 플러스 대륙을 봐봐. 대륙 플러스 대륙은 두께가 둘 다 너무 어때요? 두꺼워요. 누군가 아래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너무 두꺼우니까 그 밑에 부분을 쑤시기도 힘들어. 얘는 두껍다 보니까 그냥 밀려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로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런 화산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래서 수렴에서도 화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런 얘들을 이제 같이 볼게요. 위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경계가 있구나. 지금 밑에 나오는 이런 구조물들을 이제 밑에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일단 여기 해령이라고 보이는 거 쌤이 산맥영자라 했잖아. 바닷속 산맥이다라고 했지. 근데 이건 스콧산맥 같은 산맥이 아니야. 자, 물질이 올라와.
올라와서 새로운 물질을 분출하면서 이렇게 굳는단 말이야. 그럼 이 새로운 물질들이 쌓여가겠죠. 쌓여가니까 그게 산처럼 쭉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해령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변환단층이 이제 보존형 경계인데 지금 여기 밑에는 너희가 구조에도 그려놓으면 편해. 여기 지금 해령이 있으니까 얘는 왼쪽, 오른쪽 벌어지고 있는 애지. 그 옆에 판은 또 여기 또 다른 해령이 있잖아. 또 왼쪽, 오른쪽 갈 거야.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인 애들한테는 우리가 단층이라고 하지 않아? 방향이 반대인 애들이 어디야? 딱 여기 가운데 애들은 밑에는 오른쪽, 위에는 왼쪽이죠. 그런 애들을 이제 변환단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얘기들 다 밑에서 정리해 줄게. 일단 발산형 경계에서 발산형 경계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는 케이스. 멀어지는 케이스는 무조건 같은 종류일 때를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면은 물론 물질이 올라오는 여기 이 꼴짝이 부분이 약간 분하고 느낌이니까 골짜기 있겠지. 여기를 뭐라 부르면 열이 올라오는 골짜기다라고 해서 이름이 뭐예요? 열곡. 그래서 중심부에 열곡이라는 게 있는 거고 열곡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물론 양쪽이 속도가 같을 필요는 있어 없어? 그건 없어요.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열곡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다 보니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왜 해양이겠어? 당연히 바닷속에서 터졌으니까 물 찰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판이 형성됐고요. 자, 그럼 새롭게 생겨난 물질들은 자꾸 옆으로 밀리니까 더 멀리 밀릴수록 더 옛날에 만들어진 거겠지. 요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는 거. 요걸로 문제 많이 나와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옆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다. 그리고 얘들아,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양쪽이 거의 대칭이지. 양쪽이 벌어지는 속도가 이건 시간분의 거리 해주면은 멀어지는 속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때에 따라 얘네가 이렇게 얘는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왼쪽은 빨리 멀어지고 오른쪽은 늦게 멀어지고 이럴 수 있어. 알지? 이건 오른쪽이 더 빨리 멀어진 거지. 나이가 젊으니까. 얘는 더 짧은 시간에 1200km 간 거고 얘는 더 오랜 시간 동안 1200km 간 거니까.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를 보고도 우리는 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근데 대칭으로 분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비율이 대칭이라고. 비율. 즉 왼쪽 판이 예를 들어 3, 6, 9, 12 멀어지면은 오른쪽 판은 똑같이 2, 4, 6, 8 이렇게 멀어진다. 이것도 대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 같이 멀어지고 있잖아. 우리가 대칭이라고 해서 데칼코마니가 아니야. 자, 대칭으로 분포라는 거에다 써놔. 비율이 대칭이라는 거야. 비율이 대칭. n배수. 뭔 느낌인 줄 알겠죠? 그래서 이 대칭이라는 표현에 너무 막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새로운 물질 형성돼야 되니까 화산 폭발하겠죠. 그리고 자, 여기 옆에 짜투리 3번을 보시면 지진을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한 70km면 천발이야. 나름 얕은 지진. 그리고 300km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깊을 심자를 써서 신발 지진이야, 혜원아. 그 사이를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심은 우리가 깊을 심이라는 한자가 익숙하니까 신발 지진 하면 괜찮은데 천발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잖아. 자, 우리 천 하면 아는 한자 유일하게 뭐 있어? 하늘천. 일천천도 있지만 유일하진 않지만 하늘천. 하늘이면 뭔가 높은. 그럼 땅을 기준으로 높은 거니까 얕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땅 기준으로. 그치? 천발은 최대한 얕은 부분. 그러면 발산형 경계는 지민아 윗부분에서 다 올라와서 벌어지는 거지. 아랫부분은 흔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위에서만 갈라지는 거니까 천발 지진이다. 연결할 수 있겠어? 암기하지 마. 왜 천발일까를 생각을 해봐. 위에서만 벌어질 거니까 위에만 흔들리면 된다 이거야. 같은 식으로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애들도 밑에 흔들릴 필요 있어? 그럼 걔네도 천발이겠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 우린 그때를 해령이라고 하는데 실제 동아프리카에 열곡대라는 게 딱 하나 있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지형이 딱 한 군데 동아프리카에 발견되거든.
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쥐들도 발사될 수 있잖아. 그럼 얘네는 열곡인데 구분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대륙에 있는 열곡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열곡대라고 불러. 똑같은 열곡의 의미야. 알겠어? 근데 대륙에 있으니까 열곡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얘도 그럼 쭉 길게 뭐 발달돼 있다. 더 흔하게 나오는 건 일단 해령이고 동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이제 발달돼 있고 그럼 결국 대륙과 대륙이 계속해서 멀어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될까? 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해령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심화 포인트 개념으로 잘 알아둬라.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 왜 결국 열곡대가 해력이 되냐? 멀어지면 뭐가 차오르니까? 바다에서 물이 차오르니까. 그래서 열곡대였던 게 결국은 해령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지. 한때 열곡대였던 애가. 그 얘도 당연히 화산활동 일어나겠고 위에만 벌어지니까 천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렴하러 가보자. 수렴형 경계는 종류가 해양과 대륙이 만날 수도 있고 해양과 해양이 만날 수도 있고 대륙과 대륙이 만날 수도 있어요. 모든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해양과 해양이 만났을 때는 어차피 두께 얇은 애들이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이건 해양이 아니야. 해양 대륙 먼저네. 미안. 밀도 작은 대륙판 아래로 누가 들어가? 해양이 위에서부터 쑤시고 들어가죠. 위에서부터 쑤시고 들어가니까 위에서 당연히 지진이 있어. 그리고 아래로 깊이 내려가지. 중발, 신발 다 있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진은 천발, 신발 다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자,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왔잖아. 그럼 지진은 해양판에서 일어나? 대륙판에서 일어나? 대륙판. 그래서 이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짐 옆에다가 진앙이 어디에 존재? 진앙이 대륙판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심화 문제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어떤 판이 이렇게 경계가 있어. 판이 경계가 있는데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이렇게 X로 표현을 한 거야. X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럼 A판이 있고 B판이 있거든?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걸까? B가 A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그럼 밀도가 A보다 B가 크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 풀다 보면 뭔 말인지 알 거야. 그러면 A 방향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더더욱 진원의 깊이도 깊어지겠지? 진원의 깊이 점점 어때? 깊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이 화살표 방은대로 진원의 깊이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지진 발생 깊이. 아니 이거 안 써도 돼. 써도 되고. 화살표 방은대로 너희 써두면 더 좋고 이해하는데. 그래서 여기 대륙 쪽으로 갈수록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 이 내용이야. 자, 이때 발달하는 지형. 땅이 밀렸으니까 일단 스콕산맥 발달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화산 폭발하죠. 수소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쑤시고 들어오면 바다에 구멍이 생기는 거겠지. 거길 뭐라 그러냐면 해구라 불러. 만나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바다의 구덩이. 구덩이의 이제 구야. 알겠어? 그럼 해구가 있다. 무조건 수렴형이야. 알겠어요? 구멍 파고 들어간 거니까. 이해됐어? 해구에서 더 멀어질수록 진원은 깊어진다. 자, 그럼 해양 플러스 해양도 똑같아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들어가지. 그러면서 쑤셨으니까 당연히 화산 폭발해서 호산 열도도 생기고 여기도 해구 보이죠? 얘도 진원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밀도가 작은 판에서 지진도 발생하는 거다. 당연히 얘도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나타나고 화산도 있을 것이고 이때 가장 깊은 해구가 우리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야.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예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제 대륙 플러스 대륙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화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너무 두껍다 보니까 깊게까지 파요 안 파요? 안 파요. 신발 있을까? 기껏해야 중발까지야. 너무 두꺼우니까. 알겠어요?
H자도 너무 두껍기 때문에 밑에까지 전달이 돼야 안 돼? 한승아 좀만 참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불쑥 솟는 느낌이다. 너희가 고무차력을 쌓아가지고 두 개를 충돌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알아두면 되게 편해. 히말라야. 그럼 얘는 너희가 이렇게 적어놔. 얘네가 섭입형경이에요. 섭입형. 누가 누군가를 통해 들어가지. 들어가니까 구멍이 있는 거지, 해구. 근데 얘네는 그래서 섭입하는 과정 뭐 이런 얘기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대륙 플러스 대륙은 충돌형이야. 충돌형. 꽝 하고 부딪힌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섭입하는 그 구멍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여기가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섭입을 안 했으니까 밑에를 쑤시지 않지. 안 쑤시니까 마그마도 안 만들어지는 거고 화산 폭발도 없는 거예요. 충돌만 하고 끝났으니까. 밑에 섭입해서 쑤셔야 되거든. 알겠어? 안 쑤시니까 밑에까지 지진도 발생하지 않는 거다. 알겠어? 이거를 그냥 원래는 거의 막 생 암기를 시켜. 이거 지원에도 그대로 나오거든. 그냥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암기를 시키는데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 암기하기 쉬우라고. 이해가 돼야 암기하기가 쉽거든. 알겠지? 왜 일지를 생각하면 돼. 봐봐, 안 그러면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활동 활발한다. 외워. 이래야 되는데 왜인지를 생각해보면 아 당연히 여기 쑤시니까 이렇게 올라오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 알겠어? 자 라스트 여기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 변환단층. 바로 보존형 경계예요. 스쳐갈 때야. 자, 그럼 변환이라는 건 뭔가 방향 변환, 바꾼다 이런 느낌이지. 단층은 층이 끊어진 거야. 땅이 끊어진 느낌이잖아. 서로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서로 스쳐가는 방향이 반대일 때만 우린 여기를 변환단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이래. 냅둬 그냥. 안 넘어가. 넘어가면 이렇게 세우지 뭐. 자, 얘는 그러면 결국 속도 차이 때문에 수직으로 서로 반대로 가는 애다. 그럼 얘는 대표적인 게 샌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얘들아 우리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샌안드레아스 하면 이 동네가 어디야? 미국이죠? 북미. 실제 샌안드레아스 단층 이거 저기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이거 지도 요거 그림 하나만 알아도 되게 좋아. 실제 이거 외워가지고 푼 애들은 문제 되게 많이 맞추고 이랬었거든. 이번 범위였던 애들은. 자 여기 이름 자체가 샌안드레아스니까 아 여기 북미에 있는 애구나. 알겠어요? 어쨌든 이런 애들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밑에까지 지진이 있을 이유 없고요. 쑤시지 않기 때문에 화산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천발 지진이고 화산은 거의 없다. 이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 주로 해령과 해령인데 해구와 해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끼리도 스쳐 지나가서 반대로 스쳐갈 수 있잖아. 왼쪽 해구, 오른쪽 해구끼리는 서로 반대잖아. 옆에 있을 때. 알겠어? 그리고 대륙판이 어긋날 때도 실제 생길 수 있다. 자, 옆에 짜투리 5번을 잘 봐봐. 구간 ABC가 있는데 셋 중에 변환단층은 어디만 해당될까요? 실제 반대로 지나가는 B만 해당되는 거야. A랑 C는 방향이 어때? 같지? 그거는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단층인 거야. 땅이 끊어지긴 끊어졌으니까 단층은 맞아. 단층은 단층이지만 변환단층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 좀 쉬었다가 여기 뒤에 이어서 나갈게. 이것만 하면 끝이야. 알겠지?
자, 호딱 남원진 더 해보자. 집에 가서 자. 어? 아, 아이폰이 없는데, 나 그때 얼마 전에 여기 막 꽂혀있는 거 봤는데? 헉, 뭐 뽑아갔다. 아이폰 막 몇 주째 있었는데. 쌤이 C타입이랑. 자, 그래서 아까 거기 마지막 내용은 그 뭐 지진이나 화산 발생했을 때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이랑 되게 간단해. 일단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애들 또 많이 틀리니까 여기 좀 주의할 것들 위주로 좀 보세요. 일단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 그리고 대책 및 이용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환경적으로는 이 용암 때문에 용암이 흐르다 보면 지형이 변하겠죠. 그리고 이제 뜨겁다 보니까 뭐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화산 쇄설물이 실제 이제 용암에 섞여서 산 사면을 타고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흙 같은 것도 같이 유실되는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직권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 지금 7번에 이제 화산 쇄설류라고 나와 있지? 이게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방출되는 화산가스, 기체 성분과 화산재, 이러다가 고체 알갱이였죠, 입자들. 얘네가 섞인 먼지가 같이 분출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다른 기권이나 이런 데도 실제 영향 끼치거든? 실제 온도가 되게 높아. 그 내부 에너지 다 가지고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온도도 되게 높고 또 얘네가 이제 이런 화산재 같은 고체 물질들이 섞여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밀도도 어떨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밀도가 크고 굉장히 걸쭉하고 뜨거운 이런 애들이 산을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그 뭐 살고 있는 풀떼기들도 다 죽을 것이고 동물들도 당연히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 알겠어? 자, 그리고 우리 폼베이인가? 폼페이. 그거 다 본 적 있죠? 실제 화산 폭발했을 때 사람 똥 싸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말이잖아. 그대로 화산 쇄설물들 흘러가지고 그대로 이제 덮어쓰고 그대로 굳어버린 거야. 알겠어? 자, 화산가스로 인해서 이 화산가스에 뭐가 있었어? 우리 아까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이 있었지. 이산화황이 물에 녹으면 그게 바로 황산이에요.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탄산이고 그럼 당연히 그 비들이 어떨까? 산성비가 되겠지. 산성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토양이 산성화되기도 해. 그럼 생태계에도 이제 파괴가 될 거고요. 화산재는 작은 고온 입자 먼지 덩어리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빛을 싹 가려 먼지가 뿌옇게 됐다 생각해주면 돼. 우리가 실제 미세먼지 많은 날도 뭔가 하늘이 뿌옇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진해. 더 열경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이 차단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기온이 낮춰진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방지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좋지 않아요. 알겠죠? 기권에 영향 준다. 그리고 이제 화산가스 자체가 기권의 조성도 바꾸고 온실효과에도 영향을 줘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다 온실기체거든. 그래서 또 그들이 방출되면 오히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는 게 실제로는 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화산가스나 화산재는 빛에너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광합성에도 영향을 끼쳐. 있는 생물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농경지나 도로가 파괴되고 화산재 때문에 항공기 운항해? 못하죠. 시야가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물류 수송이나 이런 것들에도 차질이 생긴다. 그럼 대책은 실제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아서 용암이 흐르더라도 이동 경로를 좀 조절할 수 있게끔 댐이나 수로 같은 걸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용암에 물을 뿌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좀 더 줄일 수밖에 없겠지? 이동 속도 같은 것도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용. 우리가 화산 폭발하는 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왜냐면 화산 폭발한 그 지역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많이 분출돼 있기 때문에 뭐가 발달하냐? 온천이 발달해.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이 화산 분출물 같은 거에 다양한 광물 같은 게 섞여 있어요. 금, 은 이런 거 올라오기도 해. 따라서 이 광물들도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거겠고 또 이런 성분들이 토양이 자라는데 유리한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진다 표현 먼저 알아? 땅이 좋아지는 거야. 땅에 영양분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건강한 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광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땅을 비옥하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고 화산지대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이나 온수, 난방 이런 데 쓰니까 아무래도 관리비가 덜 들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해저 화산 활동 때문에 내부에 이제 염화 이온이라든지 이런 이온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 습관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광물질 아까 얘기했듯이 이 광물질들이 토양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먹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지열 발전소로 이제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 자, 지진은 이제 피해. 환경적으로 산사태, 땅 움직이면서 산도 무너지고 하죠. 주변 생태도 바꾸기도 하고 숲이 파괴되고 물도 오염이 돼. 파괴되는 과정에서 분출물들이 이제 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건 집권이 수권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였고 또 도로나 건물이 붕괴되고 교통 마비가 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된다. 가스관이 파괴돼서 가스 누출되고 그러면 화재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진 발생하고 나면은 화재나 질병 같은 것들이 또 꼭 돌잖아. 그러면서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한다는 거지. 왜냐면 얘네는 이제 전신줄들 같은 거 쓰러지고 하면은 전깃줄 누선되고 하면서 불 나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확실히 그 질병이 돌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 원래 땅 속에 너희 그 조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없앨 때 물 뿌려가지고 땅 속으로 약간 가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제거를 하거든. 그리고 땅에다가 이거 뿌려가지고 열 발생시켜가지고 또 이들을 약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근데 그 땅이 갈라져 봐.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갈라지고 하다 보면 내부에 묻혀있던 바이러스들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돌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랑 질병이랑 뭔 상관이냐 솔직히 땅 흔들리는 건데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지구 내부에 있는 애들도 생태계의 일부잖아. 그럼 걔네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질병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대책 우리 지형 변화를 미리 인공위성 통해서 관측하고 지진계도 설치하고 또 LC사도 설계할 때부터 내진 설계해야겠지? 그리고 안전교육도 시행하고 실제 지진 같은 거 발생하기 전에 동물들의 움직임이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 때를 지어서 이동하거나 막 이런 게 있어. 미리 감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지진을 이용하기도 해. 실제 이 지진파로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구조 밝힌 것도 지진파를 이용한 거고 지하 자원을 실제 탐색할 수도 있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 댐 건설 같은 데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밑에 개념 쏙쏙 채워보고 우리 뒷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여기 같이 보자. 4번에 일단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떻게 돼? 멀어지고 그런 지형으로는 해령과 열곡대가 있어요. 그리고 수렴형은 서로 가까워지면서 구멍이 생기는 해구가 생겼고 보존형은 서로 스쳐가는 어긋나니까 땅이 끊어지는 변환 단층 정도만 생기는 거지. 5번에 해령 중심부의 골짜기를 우리는 열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열곡, 여기 해령과 열곡이 약간 다른 지표면에 비해서 높아. 산맥이야. 열곡 부분이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긴 한데 그래도 높은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일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새로 분출된 것들이 계속해서 옆으로 쌓여가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는 또 옆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솟아오르니까 여기가 그냥 두꺼울 뿐이지 퇴적물들은 옆으로 쌓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해양과 대륙이 만나면 밀도 큰 누가?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령을 수직으로 가르는 이런 단층을 뭐라 불렀지? 변환단층. 그치? 천발지진 거의 활발하고 화산은 거의 없는 거야. 알겠어? 자, 6번에 화산활동 되면은 하면은 화산재가 빛을 싹 가리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해요. 이는 직권이 어디에 영향을 끼쳤다? 기권에 영향을 끼친 거다.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페이지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을 봐봐. 여기 보시면 쌤이 이 지도에 있는 것들 알아두면 되게 좋다라고 했잖아. 이게 메이저한 지역들이거든.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 일단 열곡대니까 발산형 경계에 위에서만 벌어지니까 천발 지진 있을 거고 물질 올라오니까 당연히 화산활동 있어요. 어디에 있냐?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프리카에 여기에 있어. 벌어지고 있는 지형 보면서도 너희가 아, 열곡대구나. 대륙에서 벌어지니까 열곡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주지 않고 요 지도만 나오는 문제도 많거든. 알겠어? 그래서 대륙에서 벌어지니까 열곡대구나 라고 파악하면 되겠고, 자,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야. 이걸 지도상에서 여기 히말라야라는 거 알아두면 제일 베스트. 제일 베스트고, 그게 아니어도 대륙과 대륙끼리 만났으니까 겁나 높게 솟아올랐겠네 라는 걸 유추해라. 실제로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 생기는 지형이에요. 대륙판끼리 만났기 때문에 천발이 중발이지만 신발은 없고 화산도 없다. 자, 그리고 C의 경우 지금 얘네 서로 만나고 있는데 바다에서 만난 거니까 해양 플러스 해양이겠지. 자, 그럼 C가 어디냐면은 바로 마리아나 해구야.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밀려나면은 이제 때에 따라 여기는 호산열도가 발견되진 않지만 때에 따라 화산 폭발해서 굳어버리면 호산열도가 생기기도 한다.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까지 쭉 가니까 천발에서 신발까지 있고 화산 당연히 폭발하겠죠. 자, 비슷하게 수렴형이지만 얘는 해양과 대륙이 만났어. F가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어디야? 남미에 페루거든. 페루. 실제 페루랑 칠레에 있는 지형이잖아. 여기가 페루 칠레 해구야, 말 그대로. 그럼 너희가 페루랑 칠레가 남미라는 것만 알아도 아, 여기네. 알겠어? 자, 그럼 얘는 이제 대륙과 만났으니까 이 대륙에 습곡산맥이 있을 것이고 해양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천발에서 신발까지 있고 화산도 폭발해 주겠지. 자, 그리고 여기 E는 스쳐 지나가는 아까 샌안드레스 단층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천발만 있을 거고 여기 D, 이게 누구냐면은 여기 대서양이거든. 여기가 태평양, 여기가 대서양, 이쪽이 인도양. 알겠어? 그래서 여기 대서양 가운데를 지나는 해령이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냐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실제 태평양도 여기 지금 여기 벌어지고 여기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해령이 있어. 근데 이제 더 대표적인 건 대서양 중앙 해령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다. 위에서 멀어지니까 천발 있을 것이고 밑에 물질 올라왔으니까 얘도 화산활동이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꼴짜기를 우리는 열곡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 여기가 틀렸지? 교재가. 우리 열곡, 해령일 때는 열곡이라고 불러. 열곡대라는 거는 대륙한테 쓰는 말이라 그랬잖아. 복부돼 버렸네, 얘네가. 그치? 실제 우리 해령한테는 열곡대라는 말을 안 써. 지금 교재가 열곡 써야 되는데 열곡대라고 잘못 나왔어. 알겠죠? 자, 그러면 Q. 상승부에 위치한 거 어디야? 벌어지는 데니까 A랑 D가 되겠지. Q에서. 자, 그리고 밑에 결국은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해 둔 거야. 각각의
판의 종류와 경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 그리고 지진의 종류, 그리고 화산활동. 이 표 하나가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의 요약 정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공부할 때 이거 복사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냥 이거 어디 막 보고 다녀도 괜찮아. 알겠지? 앞에 그림으로 보기 힘들면. 이 한 바닥 여기가 제일 핵심인 거야. 지도와 여기 정리한 표. 알겠어? 자,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 경계라면은 해양이면은 그때 지형 뭐가 있겠어? 해령과 열곡 가능할 거고 또 변환단층도 가능하겠지. 또 해구와 호상열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종류들 밑에 총 5개 써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답 적었으면 12번 문제로 와봐. 변환단층 문제가 은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 자, 이 문제인데 지금 BC랑 CD, DE 다들 단층은 단층이라 했어. 근데 방향이 반대인 누구만? CD만 우리는 변환단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AC는 뭐야? AC 여기 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해령이지? 알겠어? 여기 DF도 해령인 거야. 그러면 밑에 CD는 해령이니까 CD 여기 지금 DF는 해령이니까 당연히 지진 활발하겠죠? 자, 그다음 CD는 변환단층이니까 화산 당연히 없겠고요. 자, 해양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지는데 AC는 대놓고 둘 다 해령이잖아.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땡. BC 구간은 판의 경계에 해당한다. 단층일 뿐이지 방향 같은 부분은 판의 경계라고 해 안 해? 안 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니은 때문에 쌤이 같이 보자고 한 거야. 니은에 별표가 낮잖아. 이게 애들 되게 많이 틀려. 니은을 보고 어쨌든 경계니까 따로따로니까 이것도 경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얘들아 그럼 여기는 경계가 맞잖아. 여기도 경계고 여기도 다 경계잖아. 어떤 케이스냐면 모든 판이 정말 다 일자야? 아니지. 판이라는 건 이렇게 막 꿈틀꿈틀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판 얘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애야 이렇게. 여기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가는 애겠지. 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애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해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해령이 되는 거고 그치? 여기는 각자 다 해령인 거지. 맞아요? 이 부분은 약간 옆으로 비스듬한 거기 때문에 해령이지만 방향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가 거의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누워있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바로 변환 단층이 되는 거야. 위아래 방향 반대니까. 그럼 어쨌든 여기 왼쪽 이 주황색 판은 하나의 판이지. 하나의 판인데 위의 해령과 아래 해령이 뭔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우린 그 사이가 변환 단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전체 속도와 이 전체 속도는 서로 어때? 각각은 같은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도 너희가 판의 경계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애들인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애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변환 단층이 되는 건데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 잠깐만.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우리 변환단층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어디로 가보냐면 1등급 도전의 1번. 자, 그림은 두 해양판의 이동 방향과 판 경계야. 이 경우 다 왼쪽으로 가고 있지? 근데 화살표 길이가 판의 이동 속력이래요. 그럼 일단 왼쪽 판보다 오른쪽 판이 어때요? 더 빠르지? 더 기니까. 그럼 이 경우는 무슨 형이야? 수렴형인 거야. 뒤에가 파고드는 거야. 알겠어? 파고드는 요런 구조야.
그러면 A의 경우는 이 오른쪽 판이 파고들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뭐라고 해줘야 돼? 하강한다고 해줘야 돼요. 얘가 파고 들어갈 거거든. 알겠어? 물론 누가 밀도가 크냐에 따라서 누가 밑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만나면 수렴이면 무조건 하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같은 방향이더라도. 우리가 수렴한다는 보통 아까 쌤이 그린 것처럼 만나서 내려온다 이게 익숙해가지고 만나서 내려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 방향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같은 방향이어도 무조건 수렴이면 하강이다. 알겠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B의 경우는 방향이 같지. 우리가 알고 있던 보존형 관계는 뭐야? 방향이 반대인 애들만 얘기했었지. 근데 여기 B 보존형 관계 맞아요. 왜냐? 어쨌든 그치. 위아래 속도 달라서 스쳐가거든. 꼭 방향만 반대여서가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여기는 판의 경계가 맞지. A도 경계, B도 경계, 여기도 경계인데 나란히 되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단층이고 이 경우도 방향이 반대가 아니어도 위아래 속도가 반대일 경우에 다를 경우에는 얘를 변환단층으로 봐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럼 아까 문제랑 비교했을 때 아까 문제는 해령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얘네가 왼쪽, 얘 오른쪽, 얘 왼쪽, 얘 오른쪽일 때 여기만 변환단층 했었고 이쪽을 따로 보진 않았지. 이쪽은 그냥 단층이라고 했지. 근데 이 그림처럼 아예 왼쪽 판, 오른쪽 판이 속도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아까 우리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라고 주로 얘기했지만 일부는 해구와 해구 사이에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게 바로 여기 위에 해구와 아래쪽 해구 사이에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지금 해구와 해구 사이인 거야. 그래서 해구와 해구 사이에 있는 변환단층은 방향이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거였으면 해령과 해령 사이가 되는 거고 같은 방향이었으면은 해구와 해구. 물론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대놓고 해구와 해구 사이인 거고 그럼 대놓고 변환단층인 거고. 근데 이 경우도 우리는 변환단층을 본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거야, 1번이. 알겠어요? 자, 그럼 수심 A랑 C 비교했을 때 A는 대놓고 해구죠. C는 해구보다 멀지. 해구가 되게 깊은 구덩이라 했었잖아. 그럼 당연히 수심은 어디가 더 깊겠어? A. 왜냐면 구멍이니까. 여기는 아직 구멍 만나기 전이잖아. 구멍 멀잖아. 알겠어? 얘는 여기서 파고들고 있는 거고 얘는 그 위에 그냥 땅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쳐두고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B는 결국은 상대적인 이동으로 어쨌든 스쳐면서 어긋나지. 근데 아까 봤던 요 문제는 여기가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의 경계 아니니까 얘를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알겠어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기 변환단층 문제가 되게 헷갈리는 거야. 분명히 우리 변환단층은 반대에 대해서만 지금 배워놓고 문제 나올 때는 무슨 방향 같은 것도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 알겠어? 그래서 여기 이제 헷갈리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과학 문제에서 응. 뭐 활동이 거의 없다라는 건 일어난다. 일어날 수도 있다야. 그래서 거의 없다. 대부분, 주로 이런 거를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야. 거의 없다랑 일어나지 않는다는 엄연히 다른 말이거든. 절대 없다는 거거든. 일어나지 않는다는. 알겠어? 근데 거의라는 말 하나가 그렇게 뜻을 바꿔요. 오케이? 내신 탄탄 문제 한 몇 문제만 풀다가 50분에 마무리해 줄게요. 방금 했던 1등급 1번 문제랑 아까 그 12번 문제랑 같은 방향이더라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해구와 해구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해구와 해구 사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어도 단층이었던 거고 아까 12번 문제의 BC의 경우는 사이가 아니지 아예 가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계가 아니다. 오케이?
단원이 중단원이 하나 끝나서 숙제할 게 많아. 117페이지까지 오투 일단 해야 돼. 117페이지까지 오투 하시고 기출픽도 있어요. 기출픽이 얘들아 우리 쌤이 지난번에 14강을 숙제를 안 내줬었니? 13강 하나 내줬어? 그렇네. 그럼 14, 15강을 해야 돼. 14, 15강. 14, 15, 16. 천천히 해. 이거 내가 숙제 14강 내줬어야 되는데 잘못 내준 거니까 미안. 근데 14강은 2장밖에 안 되긴 해. 15, 16강이 많아서 15, 16 위주로 먼저 해. 알겠지? 막 공부 안 된 상태에서 푸는 것보다 꼼꼼하게 익히고 문제 푸는 게 더 좋으니까 너무 급하게 풀지 마. 대신 너무 밀리지만 않게끔. 그 태양과 해양판 거기서 어, 그 가운데 쪽에 어. V자 모양의 계곡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열곡. 아 그게 열고. V자곡은 그거는 아예 수권이 땅을 판 거고, 열곡인 거야. 최고 수준 도전 기출까지 해서 127페이지까지다, 얘들아. 106부터 127. 아, 나 너무 악마 같아. 17까지 아니에요? 아니, 기출픽. 아, 진짜 너무 악마 같아. 미안해. 일단 너희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기 일단 진도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해도 돼요.